저는 며느리한테 미움받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 사람들이 저를 괴물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래, 집착이 너무 심하대, 숨도 못 쉬게 한대.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요? 제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으신다면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그날 대게를 쪘던 그날이요. 아,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조용하고 제 아들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게 절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지나니까 아들도 며느리도 잘 안 오더군요. 당연한 일이죠. 바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뭐가 그리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통, 많아야 두 통. 오늘 뭐 해 먹었니?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날씨 춥던데 감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착이었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더군요. 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세요. 숨이 막혀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한두 통인데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고 하세요. 통제하려고 하세요. 통제요? 그냥 안부 물어본 건데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터졌습니다. 아들 생일날이었습니다. 제가 큰 마음 먹고 대게를 샀습니다. 비싼 거 알지만 며느리가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푹 쪘습니다. 간도 딱 맞게 하고 초고추장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와서 먹어라. 방문을 두드리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다 식기 전에 나와. 또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먼저 먹었습니다. 식으면 맛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아들한테 말했답니다. 엄마가 끝까지 나를 안 불렀어. 나만 빼고 둘이 먹었어. 나는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불렀는데요. 2번이나 불렀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식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탈났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요즘 며느리 괴롭힌다더니.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를 괴롭힌 걸까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아, 지금 말씀드리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외로웠다는 말, 젊은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요즘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외로우면 친구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외로움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벌써 10년째니까요. 그런데 익숙해지지가 않더군요. 여보, 가끔 습관처럼 남편을 부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아침밥을 차립니다. 혼자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혼자 합니다. 예전엔 남편이 밥 먹을 때 투덜거렸습니다. 국이 짜, 반찬이 매워. 이것도 또 먹는 거야? 그때는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해놓으면 뭐라 하고, 안 해놓으면 뭐라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누가 제 음식에 대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TV를 켭니다. 요즘엔 채널이 참 많더군요. 이것저것 돌려봅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소리만 나는 겁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졸립니다. 소파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나면 오후 3시입니다. 아직도 저녁까지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빨래를 합니다. 혼자 입는 옷이라 금방 끝납니다. 청소를 합니다. 어차피 지저분할 일도 없습니다. 저 혼자 사니까요. 오후 5시. 옆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배고파. 알았어, 이제 밥하자. 아이 목소리하고 엄마 목소리입니다. 저는 가만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랑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겠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좋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거든요. 저녁 6시. 저도 밥을 차립니다. 찌개 하나, 반찬 2개. 혼자 먹기엔 충분합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춥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아침에 혼자 먹고, 점심에 혼자 먹고, 저녁에 또 혼자 먹고.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 게 말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벌써 8시가 넘었거든요. 저녁 먹고 있을 시간인데 방해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눌렀습니다. 전화번호를 말입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제 가족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며느리, 나야 어머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래? 뭐 해 먹었어? 그냥 간단하게 먹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들렸습니다. 퇴근하고 밥 차리느라 힘들었겠죠. 간단하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들도 제대로 먹어야 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잘 먹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갔니? 네,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약간 답답한 느낌?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오늘 날씨가 춥던데 감기 조심해라. 마트에서 좋은 과일 샀는데 가져다 줄까? 김장김치 담갔는데 맛 좀 보러 올래?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외로웠던 겁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다가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면 그날 하루가 살만했습니다. 그게 제 죄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더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괜찮니? 전화 못 받을 일 있니?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회의 중이었어요. 그래, 바쁘구나. 조심히 퇴근해라. 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문자만 늦게 왔습니다. 바빠서요. 미팅 중이에요. 지금 좀 힘들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건 아닐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요즘 괜찮니? 네? 왜요, 엄마? 아니, 전화해도 잘 안 받길래 혹시 아픈 거 아닐까 싶어서. 아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엄마, 전화 자주 하세요? 아니, 자주는 아니고 그냥 가끔. 엄마, 며느리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게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주 전화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요.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 오면 좀 힘들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안부 물어본 건데. 알아요, 엄마. 엄마 마음은 알아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전화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한테 안부 물어본 게 죄인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해도 됐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날부터 전화를 참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또 내려놓고 일주일을 참았습니다. 2주일을 참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잘해야지. 며느리한테 잘해야지. 저는 큰 마음 먹고 시장에 갔습니다. 대게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첫 해에 어머니 저 대게 정말 좋아해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거니까요. 집에 와서 정성껏 쪘습니다. 간도 딱 맞게 하고 초고추장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들 생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며느리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 설렜거든요. 이번엔 정말 잘해야지. 며느리가 기뻐할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은 7시에 여는데 말입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기분 좋게 해줘야지. 7시 정각에 시장에 갔습니다. 아줌마 대게 주세요. 제일 큰 거로요. 생일이에요? 네, 아들 생일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대게가 정말 싱싱해 보였습니다. 값을 물었더니 1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쌌습니다. 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샀습니다. 며느리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손질했습니다. 깨끗이 씻고 찜통에 올렸습니다. 30분쯤 지나니까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초고추장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식초, 설탕, 다진 마늘, 며느리가 좋아하는 맛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정오쯤 되니까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 며느리랑 같이 저녁 먹으러 와라.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요. 회식? 생일인데? 네, 중요한 거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저녁 늦게라도 와. 엄마가 되게 쪘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거 비싼 건데. 괜찮아. 너 생일인데 뭐. 며느리도 좋아하잖아. 알겠어요, 엄마. 그럼 회식 끝나고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설렜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집에 갔어요. 피곤하대요. 그래? 그럼 불러와야지. 엄마가 전화할게. 엄마, 나중에 해요. 지금 쉬고 있을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말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대게는 같이 먹어야지. 며느리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 괜찮아요. 우리 둘이 먹어요. 아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볼게.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으니까. 저는 아들네 방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가끔 올 때 거기서 자곤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밥 먹자. 대게 다 식겠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나와서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대게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안에 있을 텐데 왜 대답이 없을까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자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는구나.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피곤해서 자는데 깨우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자나 보다. 우리 둘이 먼저 먹자. 다 식겠다. 네, 엄마. 그렇게 아들하고 둘이서 대게를 먹었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 몫은 남겨놔야지. 나중에 일어나면 먹으라고. 네, 엄마. 그날 밤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회식 때문에 늦어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몫으로 대게를 따로 담아놨습니다. 제일 큰 것으로요. 일어나면 먹겠지.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어젯밤에 많이 울었대요. 울었다고? 왜? 엄마가 자기를 안 불렀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 불렀는데? 며느리는 엄마가 한 번도 안 불렀다고 해요. 아니야, 나 2번 불렀어. 방문 두드리면서 나와서 먹으라고 했어. 엄마, 며느리는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어떻게 못 들어? 분명히 문 두드렸는데. 며느리는 엄마가 일부러 자기만 빼고 먹었다고 생각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아, 나는 정말. 엄마, 며느리가 지금 많이 속상해해요. 자기만 없는 사람 취급당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분명히. 엄마, 일단 며느리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사과? 네, 며느리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불렀습니다.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못 들었다고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로. 엄마, 나 지금 회사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분명히 불렀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는 걸까요? 그날 오후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어제 일은 정말 오해야. 엄마가 분명히 너를.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 어제 정말 속상했어요. 며느리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안 좋아하셨던 거죠?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를. 항상 전화하셔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하시고 제가 뭘 먹는지 어디 가는지 다 알려고 하시잖아요.
그건 엄마가 네가 걱정돼서. 그, 그리고 어제는 대놓고 저만 빼고 드셨잖아요. 며느리야, 나는 정말로 너를 불렀어. 2번이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니랑 오빠가 맛있게 드시는 소리 다 들었어요.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며느리야.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서 다 들었다고? 그럼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들었을 텐데 왜 대답을 안 한 걸까요? 아니,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응 했는데, 엄마, 며느리가 지금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로 며느리를 불렀단 말이야. 엄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매일 전화하시고 뭐 하는지 감시하시고. 감시가 아니라 걱정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는 그게 부담스럽대요. 숨이 막힌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외로워서. 엄마,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어요. 맨날 전화하시면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아니? 알아요, 엄마. 근데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의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지가 아니라 엄마 친구 좀 만드세요. 취미 생활 좀 하시고.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이러면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이라는 걸. 아니, 당연한 거겠죠. 아들이 아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조심할게. 네, 엄마. 그리고 며느리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응. 아들이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나는 정말로 며느리를 괴롭힌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쁜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어디 아파? 식중독이래요. 어젯밤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식중독? 뭘 먹었는데? 전화 너머로 아들이 잠깐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한 음식을 먹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상한 음식?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대게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대게?
아,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며느리가 그거 먹었대요. 엄마가 남겨놓으신 거요. 언제? 그저께 밤에요. 그저께 밤이라면 아들 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들아, 그거 이틀 지난 건데 냉장고에 넣어놨어? 네, 냉장고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괜찮을 텐데.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보관한 걸까요? 엄마,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금방 갈게.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어머니, 괜찮니? 많이 아파? 네. 며느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상한 음식을 드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개가 아무래도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당일날 사서 바로 쪘는데. 엄마, 그래도 이틀이나 지났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괜찮아야 하는데. 엄마. 아들이 제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일단 며느리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며느리야. 엄마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따라 나왔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나 봐. 엄마.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이었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들이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 네, 전화 같은 거요. 그리고 이번 일도.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자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내가? 네. 그러니까 며느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뜻은 아니시겠지만. 아들이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대개 때도 그렇고 이번 일도 며느리는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 그게. 아들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부러? 내가? 엄마,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며느리가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아들아, 엄마가 며느리한테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아끼는데. 알아요, 엄마? 저도 다 알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엄마한테 계속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대개 때 일도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이번 일까지 생겨서 나는 정말로 엄마, 저도 엄마 마음 알아요. 아들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신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전화 같은 거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좀 안정될 때까지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눈에 보였습니다.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조심할게. 죄송해요, 엄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해서. 괜찮아. 엄마가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혀요.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며느리 시어머니시래. 아, 식중독 걸린 그분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먹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대게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보관한 걸까? 분명히 랩으로 잘 싸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그날 저녁 아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기억하세요? 민수는 아들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이런 전화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래, 민수야? 온라인에서 어머니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무슨 얘기? 그게 시어머니 분들 얘기하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며느리분이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말해봐. 시어머니 분한테 힘든 일들을 겪으셨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분 아니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고맙다, 민수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며느리를 괴롭히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쁜 시어머니인가? 거울 속의 저는 그냥 외로워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달랐나 봅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 퇴원했어요.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당분간은 연락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아직 좀 예민해서요. 죄송합니다. 당분간이요. 언제까지가 당분간일까요? 저는 알았어라고만 답장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미움받고 아들한테도 짐이 되고 저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된 걸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우연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2달 동안 저는 며느리한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짧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건강해. 그게 다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예전엔 명절만 되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떡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처가 먼저 다녀오고 저녁 때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라. 저녁 때라고 했으니 오후 6시쯤 올까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음식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는 친정에서 좀 더 있다가 온대요. 그래? 들어와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시죠?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또 며느리한테 부담 준다고 할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아니에요. 밥 먹어요. 밥을 먹는데 아들이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연락 왔어? 네. 좀 이따 온대요. 그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그래, 들어와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았습니다. 추석 잘 보냈니? 네. 며느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셋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과일 좀 먹어라. 제가 과일을 깎아서 내놨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야? 화장실 좀.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토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한참 후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소파에 앉자마자 축 늘어졌습니다. 며느리야, 배가 아파요.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빨리 가자.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가면 며느리가 더 불편하겠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또 과일이 상했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과일은 어제 산 거였습니다. 싱싱했습니다. 이상하네. 1시간쯤 지나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 입원했어요. 또요? 왜? 뭐래? 또 식중독이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중독? 또? 네,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 사이에 2번째래요. 과일이 상했나? 아니, 과일은 괜찮았대요. 다른 걸 먹은 것 같다고. 그럼 뭘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며느리도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아, 그럼 며느리가 우리 집 오기 전에 뭘 먹었는지 확인해 봐.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2달 사이에 2번이나 식중독?
보통 사람은 평생 식중독 한 번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퇴원한대요. 다행이다. 그런데 뭘 먹었는지 알아봤니? 그게 며느리가 처가에서 김치 좀 먹었다는데 처가 식구들은 다 괜찮대요. 그럼 김치는 아니네? 네, 이상해요, 엄마.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엄마, 혹시 며느리가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해봐라. 네, 그렇게 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발 큰 병은 아니길. 며느리한테는 미움받았지만 아픈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왜 그래, 민수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보다는 직접 뵙고 싶은데. 민수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어머니 댁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그래. 다음 날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뭔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야?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응. 며느리분이 계속 글을 올리세요. 무슨 글? 어머니에 대한 글이요. 그런데 민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상한 음식을 줬어요. 추석에 갔다가 또 식중독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절 정말 싫어하시나 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요. 며느리분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뭐가? 처음엔 대개 얘기만 하셨는데 점점 다른 얘기들도 나와요. 실제로는 없었던 일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없었던 일?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며느리분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며느리 친구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 옷차림에 대해 뭐라고 하셨다는 글도 있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자세히 봤어요. 며느리분이 점점 이야기를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 생각엔 며느리분이 어머니를 일부러 나쁘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부러? 네, 사람들한테 동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요. 민수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글 보세요. 며느리분이 올린 글인데요.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먹고 배가 아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러실까요? 정말 무서워요. 날짜를 봤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네, 어머니. 이 글이 올라온 시간 보세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게 저녁 6시쯤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분은 어머니 집에 오기도 전에 이미 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일부러 아픈 척 하는 건 아닐까요? 일부러? 네, 저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아픈 척을 한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기도 전에 이미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아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수가 보여준 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기도 전에 글을 올렸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내 정밀검사 받았어요. 그래? 뭐래?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다만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이 예민해질 수 있다고. 스트레스. 네, 의사 선생님이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개 사건부터요. 저는 분명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2번이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며느리는 방에서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밥 먹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요. 그럼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들었을 텐데 왜 대답을 안 한 거지? 그리고 식중독. 첫 번째는 대게였습니다. 제가 남겨둔 대게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했습니다. 2번째는 추석날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과일을 먹고 토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글,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기도 전에 이미 아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 아들네 집에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에 말했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에 CCTV 다는 게 유행이래요. 우리도 달았어요. 현관에 하나, 거실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 저기, 엄마가 부탁 좀 해도 될까? 무슨 부탁이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하면 또 며느리한테 나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CCTV 말이야. CCTV요? 응, 대게 먹던 날 있잖니. 그날 영상 좀 볼 수 있을까? 왜요, 엄마? 엄마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 너머로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엄마가 며느리를 정말로 불렀는지 그걸 보고 싶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아내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나도 안다. 근데 엄마는 정말로 며느리를 불렀단 말이야.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한번 봐볼게요. 고맙다, 아들아. 근데 엄마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 사흘쯤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안 보는 걸까요? 아니면 봤는데 말 안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영상 봤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맞았어요. 뭐? 엄마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2번이나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치? 엄마가 말했잖니. 네, 엄마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며느리야, 나와서 먹어라 하시는 거. 그럼 며느리는?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네, 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엄마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니? 네. 들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한 거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댁에 남겨두신 거 있잖아요. 응. 아내가 그걸?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데? 냉장고에서 꺼내서 뚜껑을 열어뒀어요. 뚜껑을? 네, 1시간쯤 그냥 놔뒀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일부러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리고 이틀 후에 그걸 먹고 병원에 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일부러 배탈이 나게 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아들아,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아내한테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 말을 안 믿고 아내 편만 들었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우는 아들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이해한다. 아내 편 드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한참을 둘이서 울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물어봐야지. 왜 그랬는지요? 응. 아내가 인정할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물어는 봐야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엄마. 그래.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어떻게 됐니? 아내가 부인해요. 부인? 네,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영상이 잘못된 거라고. 영상이 잘못되다니?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자기는 정말로 엄마 목소리를 못 들었고 대게도 그냥 먹었을 뿐이라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니? 엄마, 제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처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요. 처갓집에? 네, 이건 아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며칠 후 양가 부모가 모두 모였습니다. 저희 집이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거실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이렇게 모신 건 며느리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네, 딸한테서. 네. CCTV 영상도 봤고 며느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얘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니? 며느리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했니? 엄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전화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을 한 거야?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라고만 하고 내 말은 안 믿어줘서 그래서 증거를 만들려고. 증거? 응, 시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괴롭힌다는 증거. 며느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그게 증거라고 생각한 거니? 거짓말로 만든 게 무슨 증거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니에요, 사돈어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모함하는 아이로 키운 게 다 저희 잘못입니다. 며느리 어머니도
고개를 숙여갔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제게 절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줬으면 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내 말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니? 네. 처음엔 조금만 과장하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더 큰 얘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외로웠다는 걸. 저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외로웠던 겁니다.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악한 시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분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진짜 이유를 말해봐. 외로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맨날 일하러 가고 저는 집에 혼자 있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줬어요.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진짜 힘든 일들을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자주 하시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감해줬어요. 위로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구나. 네.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대개 사건도 저는 정말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일부러 대답 안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리를 만들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중독도? 네. 대게를 일부러 상하게 하고 그걸 먹었어요. 배는 아팠지만 병원 가서 진단서 받으면 사람들이 더 믿어줄 것 같았어요. 너는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니?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병원 가야겠구나. 엄마. 정신과 말이야.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며느리가 엄마를 봤습니다. 나는 네가 외로웠던 건 이해한다. 근데 그래서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내 몸까지 상하게 하는 건 정상이 아니란다.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사돈 어른. 딸이 저지른 일이 너무 큽니다. 온라인에 사돈댁을 나쁘게 말한 글들도 다 지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돈댁께서 원하신다면 이혼도. 아버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자네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 아버지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돈댁,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아이도 아팠던 것 같습니다. 사돈댁?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더군요. 저도 외로워서 며느리한테 자꾸 전화했었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나는 내가 아팠다는 걸 이해하지만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야. 네, 네가 나한테 한 일들을 나는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이혼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건 내 아들도 불행해지는 일이니까.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대신에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엄마 말대로 병원에 가야 해. 네. 그리고 온라인에 올린 글들 다 지워야 한다. 그리고 사과문을 올려야 해. 네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은 나를 만나지 말자. 네? 너도 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지금 당장은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 것 같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그날 며느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올렸던 시어머니에 관한 글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글을 보고 시어머니를 욕하셨던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거짓말이었어? 시어머니 억울하시겠다. 이런 사람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안 믿어지는 거야. 정신 좀 차려라. 며느리는 모든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온라인에서 어머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뭐래? 이번엔 어머니를 응원하는 글들이에요. 응원? 네. 며느리한테 억울하게 당하셨는데도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으신 게 대단하다고. 진짜 착한 시어머니시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 참 재미있네. 나를 괴물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착하다고 하고. 어머니, 괜찮아 민수야. 이제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네, 어머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문자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엄마, 아내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경계선 성격 장애 증상이 있다고 하셨대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아픈 아이였구나. 마음이 아픈 아이였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아내가 어머니 만나고 싶어 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네, 제대로 사과하고 싶대요. 얼굴 보고 말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직 만나시기 힘드시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자. 언젠가는 만나야 할 테니까. 일주일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예전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들어와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그래.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시죠? 제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워하냐고? 네. 글쎄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 너도 아픈 아이였으니까, 마음이 아픈 아이였으니까.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용서는 아직은 못하겠다. 네. 네가 나한테 한 일들이 너무 컸어. 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내가 나쁜 사람인가 싶어서 밤마다 울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언젠가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롭지만 떳떳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걸. 며느리도 저도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떳떳하게, 힘들지만 당당하게. 그게 제가 이 일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으시죠?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걸. 거짓말은 언젠가 들키게 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떳떳하게 사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하다는 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